항정살이잖아요. 그렇죠. 항정살은 지방이 많아 부드러우면서도 네. 쫄깃한 식감이 좋아서 마니아층들이 좋아하는 부위인데요. 네. 오늘은 항정살구이를 좀 더 특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소금구이와 양념구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아하.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무생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밥상 위에 항정살구이, 무생채. 아, 그림만 봐도 벌써 네. 즐거워지는데요. 그렇죠. 자, 오늘 천상현 셰프님과 함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항정살구이 두 가지 양념으로 만드는 항정살구이 준비하셨다고 네. 합니다. 항정살은 우리가 돼지고기에 목부터 등 어깨 쪽까지 연결된 부분이고 가장 기름기가 많고 되게 부드럽고 또 쫄깃쫄깃해요. 의외로. 그래서 한번 양념구이와 소금구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항정살에 칼집을 넣는 이유는 이제 뭐 양념도 잘 배라고 하시겠지만은 고기는 이렇게 굽다 보면 뒤틀려지잖아요. 네, 골고루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럼 칼집을 넣다 보면 뒤틀림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칼집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칼집은 이렇게 사선으로 먼저 하고 또 대각선으로 이게 일명 다이아몬드 네, 칼집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뒤도 양념 그렇죠. 앞뒤로 다 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뒤틀림 현상이 덜해서 이제 그 후라이팬에 닿는 부위가 뒤틀려지면 좀 안 익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익다 보면 돼지고기는 잘못 먹으면 배탈도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칼집을 사선으로 앞뒤다. 고소한 항정살 이렇게 칼집 넣어서 먹으면 색다를 것 같네요. 네. 칼집 넣은 항정살은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항정살은 좀 그 식당에서 먹어도 좀 얇게 떠가지고 네. 그냥 그 기름이 나오면 거기서 같이 계속 익혀서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한번 후라이팬에 구워보고 양파와 깻잎을 올려서 옆에 가네시 그 샐러드 개념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설탕, 진간장, 식초, 다진 마늘, 참기름. 그렇죠. 약간 오리엔탈 드레싱 이런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새콤, 달콤, 마늘의 그 향까지. 간장 베이스가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샐러드 네. 양념이죠. 이렇게 해서 하면 소스는 다 됐고 양파를 얇게 썰어서 지금 담궈 놓겠습니다. 네. 아주 얇게. 그렇죠. 만들어 놓은 상태에 직접 미리 네. 담아놓는군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놔도 그렇게 짜지가 않아요. 어차피 체에 받칠 거니까. 이 깻잎은 뭐 나중에. 깻잎은 그냥도 먹잖아요. 네. 깻잎은 채를 쓸어서 양파를 넣고 그 위에다 이렇게 아. 올리는 개념.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놓고 깻잎은 잡아서 아주 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채소 양파를 절인 물하고 깻잎을 완성이 됐습니다. 네. 한번 이제 고기를 양념구이는 미리 그 양념을 만들어서 한번 재해 놓겠습니다. 네. 진간장,
식용유. 아, 사람들은 왜 식용유 식용? 예, 그렇게 질문하실 줄 알았어요. 네. 항정살은 그 소금구이나 양념구이를 할 때 굳이 기름을 두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워낙 지방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기서 이제 버무려서 잘 이렇게 믹싱되고 윤기가 나라고 식용유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네. 고춧가루, 설탕, 후춧가루, 매실청, 양념에는 잠깐 MSG 조금 넣겠습니다. MSG.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약간 매콤하게 먹으니까 고추장. 네, 고추장 들어가네요. 근데 이걸 많이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삼겹살 고추장 구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데 이 정도 넣어서는 그 정도까지는 느낌은 안 나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합을. 가진 양념으로 그렇죠. 합니다. 요거 혹시 그러면 항정살 말고 뭐 목살이나 삼겹살 아, 양념으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절반 정도만. 그렇죠. 절반 정도. 우리가 미리 칼집을 내서 양념도 잘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살짝 재워두는 게 필요한가요? 근데 바로 구워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나오면서 이게 묻은 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양념 같이 버무린 게 완성이 됐고 네. 한번 후라이팬을 켜서 소금구이와 양념구이를 다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이제 불을 항정살 소금구이 할 때는 불 조절을 사실은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을 센 불로 켰다가 네. 나중에 되면 불 조절 중약불로 잘해야 돼요. 왜냐면 닿는 부위만 타는 데만 타가지고 너무 색깔이 빨리 날 수가 있어요. 불이 많이 안 달궈져도 하나씩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달궈진 다음에 올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돼지고기는 그러니까 달궈져서 후라이팬을 많이 달궈져서 올리는 거는 등심, 소, 육즙이 덜 빠지게끔. 근데 돼지고기는 어느 정도만 되면 여기서 이런 부드러운 삼겹살은 약간 달궈진 상태에서 올려야 돼요. 근데 항정살이나 이런 부위 고기들은 달궈진 상태에서 놓자마자 색이 확 나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달궈지기 전에 올려라. 그렇죠. 살짝 한 중불 정도만 되면은 그때 딱 올리시면 돼요. 이것도 금방. 야, 오늘 삼겹살도 되게 좋은 부위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오늘 기름이 아주 바깥에 예쁘게 껴있는. 그렇죠. 그래서 고기가 색깔이 처음에는 좀 약간 색깔이 삼겹살 같은 경우는 노릇노릇 나야지 보기도 좋고 먹고 네. 싶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항정살이나 나중에 센 불해서 그 색깔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익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돌려주는 거죠. 기름을 안 해도 열 자체에서 기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굽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까 전에 다이아몬드 칼집을 넣었잖아요. 네. 거기서 한두 개가 빠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칼집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칼집을 안 내면 이렇게 휘는 거예요. 지금 칼집을 내가지고 애들이 안 그렇죠? 찌- 얘네들은 찌우는구나. 칼집을 넣었으니까 그냥 이 형태가 유지가 되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빼먹은 거. 예, 속이지를 못해요. 이 고기를 보면. 그래서 칼집이 안 들어가요. 야, 귀찮아서 칼집을 꼭 넣어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후추. 맞아요. 이게 삼겹살이나 목살 구울 때 그렇죠? 소금 후추 좀 뿌려가면서 하면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 이게 나중에 찍어 먹으면 되는데 미리 뿌리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고기는 살짝 밑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찍어 먹어도 더 훨씬 더 맛있어요. 어떻게 소금은 꽃소금인가요? 맛소금인가요? 네, 꽃소금이요. 자, 색깔이 향이 그렇죠? 굉장합니다. 그렇죠. 이제 불을 지금 줄이고 좀 굽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기름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제 거의 지금 한 80% 이상은 다 익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색깔을 더 내주기 위해서 온도를 불을 좀 센 불로
셰프님 그리고 꽃소금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꽃소금을 쓰는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아, 한식에서 보통 꽃소금, 굵은 소금, 구운 소금, 그리고 이제 중식당이나 양식당에서 쓰는 한주 소금, 미세한 거. 근데 그냥 집에 솔직히 이제 요즘 김치도 안 담궈 먹고, 그러니까 주부님들 가장 어떻게 보면 만만한 게 꽃소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꽃소금으로 해요. 일부러 굵은 소금 없는데 얘 이거 꼭 굵은 소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부님은 그걸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게 꽃소금이니까 꽃소금을 제가 쓰는 거예요. 네, 편의성을 위해서 네. 꽃소금을 쓰시는군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 예열로도 충분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정살 구이가 자, 완성이 되는 거죠. 아, 이런 조리법 너무 좋아요. 기름을 풍성하게 요리한 다음에 먹기 전에 좀 기름을 빼서 담백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이 돼지고기는 식어도 소고기랑 틀려요. 소고기는 식으면 못 먹어, 진짜. 딱딱하지. 딱딱하고 퍽퍽하고. 근데 돼지고기는 식어도 먹는 게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하고 자, 양념구이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념구이를 또 구우신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센 불에 바로 구우면은 잠깐 사이에 그냥 색깔이 확 나버려요. 까맣게. 지금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고추장 양념구이는 잘못 구우면 옷에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네. 또 양념구이 잘못하면 다 타버리고 고기는 네. 안 익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념구이는 그 어느 정도 한번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그 우리가 키친타올이나 뭐 식빵 그 끝에 쪽 먹지 네, 않잖아요. 네, 네. 그걸로 한번 닦아주고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귀찮더라도. 근데 이제 집에서 주부님도 모르면은 여기가 탄 상태에서 또 이걸 돌리면은 또 까만 게 더 묻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닦아서 하는 게. 그러니까 팬에 자꾸 양념이 타 들어가면 그걸 걷어내고 그렇죠, 그걸 그렇죠. 해야 되는군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다고 막 돌리면은 그 까만 것들이 다 묻어. 다 붙어버리고. 네. 근데 이 양념구이는 이 일반 항정살 구이보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색깔이 나면서 여기가 이제 탄 부위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막상 익지는 않았는데 그게 묻어서 꼭 다 익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색깔이 나서 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는 게 덜 타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한쪽으로. 불 끓이고 모르고. 탄 양념은 좀 걷어내고. 이런 게 이제 다 묻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네. 그렇죠. 아니 이 정도만 해도 그분들 뭐 가족 그거 할 때 뭐 잘 걷다는 얘기 들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진짜 이게 색깔만 좀 나면 숯불에 구운 느낌 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기 기름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이거보다는. 탄 양념을 제거해라. 이거 아주 그렇죠. 중요한 노하우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양념되어 있는 고기를 누가 줘가지고 했는데 이 방법 꼭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오늘은 이제 상정살이지만은 돼지갈비 있잖아요. 양념된 예. 거. 또 간장 양념. 처음에는 센 불에 하다가 그 이제 국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국물 과감히 버리고 새우젓판에 다시 볶는 거예요. 그러면 타지도 않고 아주 제맛. 어차피 간은 다 배 있거든요. 그 버린다고 해서 싱거워지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고기를 양념구이나 이렇게 구울 때 이제 즙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안에가 거의 이제 익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안 익었을 때는 계속 이 안에서 수분이 나와요. 기름, 지방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이제 거의 이거 조금만 더 색깔 내서 이제 한번 저 양파를 체에 한번 거르고 접시에 이쁘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담아 보겠습니다. 소금구이 먼저.
맛있게 익었습니다. 살짝 거뭇거뭇한 게 오히려 네, 요 정도는 네. 괜찮아요. 요 정도는 딱 보기에도 좋고. 잘 익었다. 요거를 요거만 이 항정살 요것만 먹기 느끼하니까 네. 요거를 이렇게 걸러놨잖아요. 요거를 간시로. 그렇지. 이거는 뭐 하나의 작품이네요. 요거 청담동에서 한 48,000원짜리 메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시고 이렇게 한정식 집 스타일로 항정살을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맛있게 느끼하면은 같이 해서 드실 수 있는 네. 항정살 구이와 양념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맛 항정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항정살 구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정살을 앞 뒤로 칼집을 넣어 주세요. 그런 다음 설탕, 진간장, 식초,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절임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양파를 얇게 채 썰고 절임 소스에 양파를 넣어 10분 절여 주세요. 깻잎은 얇게 채 썰어 줍니다. 그런 다음 진간장, 식용유, 고춧가루, 설탕, 다진 생강, 후춧가루, 매실청, MSG, 다진 마늘, 고추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양념에 항정살 절반을 넣고 버무려 줍니다. 팬에 항정살을 올려 센 불에 구워주세요. 항정살이 노릇해지면 중불로 줄인 뒤 후춧가루와 꽃소금을 뿌려줍니다. 팬에 양념한 항정살도 앞 뒤로 구워주세요. 그런 다음 절인 양파를 체에 걸러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항정살 소금구이와 항정살 양념구이를 담은 뒤 양파 절임과 깻잎을 곁들이면 항정살 구이가 완성됩니다. 자, 오늘 또 무생채도 준비하셨는데요. 네. 항정살 구이랑도 아주 잘 어울리겠어요. 그렇죠. 새콤하면서 약간 칼칼한 맛 때문에 항정살 구이에도 잘 맞는 사이드 보조 메뉴인 것 같아요. 네. 무부터 어떻게 네, 만들어 볼까요? 무부터 한번 만들겠습니다. 무는 주부님들 보통 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쓸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반을 자르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아, 얇게 들어가군요. 그렇죠. 야, 이게 뭐 이렇게 넓게 얇게 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지 접듯이 이렇게 이렇게 맞춰 놓으면 네. 이렇게 무를 썰어서 담아 놓겠습니다. 무도 어떻게 소금에 절이지 아, 않으시나요? 무 나물은 살짝 절여도 되는데요. 네. 무생채는 굳이 절일 필요가 없어요. 음. 어차피 소금이 들어가면서 젓갈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약간 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바로 넣고 이제 파란 걸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쪽파. 쪽파. 이 쪽파는 뭐 한 1.5cm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가 완성이 됐으니까 양념을 만들어서 바로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네. 자, 멸치 액젓. 액젓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 멸치 액젓 안 넣고 다른 걸로 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젓갈, 네. 까느리 액젓 뭐 이런 거다. 그렇죠. 상관없어요. 네. 고춧가루. 근데 참치 액젓은 안 되지 않나요? 참치 액젓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호인 것 같아요. 덜 짜던데 참치 액젓은. 좀 덜 짠데 그걸 안 짠 만큼 그 염도를 다른 거를 첨가해 소금을 넣는다든가 그리고 다진 마늘, 그 꽃소금, 매실청. 오늘 무생채 할 거는 약간 식초를 넣거든요. 근데 네. 집에서 식초를 안 넣고 그냥 버무려서 칼칼하게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 약간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초. 그리고 MSG 한 꼬집 살짝. 그리고 요 통깨. 네. 그리고 참기름은 버무리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무생채를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바로 물을 그냥 쓸자마자 바로 버무리는 게 좋아요. 해봤자 마르고 하기 때문에. 네. 색깔이 좀 연한 것 같아도 약간 좀 고기에다 먹을 수 있게끔 약간 샐러드 개념으로 이 무생채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쪽파. 말라서 같이 버무려 보겠습니다. 참기름까지.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버무리면 여기 소금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이제 간도 배고 이렇게 해서 다 무생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쁜 접시에다 한번 같이 항정살구이랑 먹을 수 있게끔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든 무생채는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네, 또 지금 무의 단맛이 살아있는 그렇죠. 제철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만들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오늘은 좀 밥 반찬으로 먹기 위한 것보다는 약간 샐러드 개념의 무생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무생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무생채가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무생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무는 채 썰고 쪽파는 송송 썰어 주세요. 그런 다음 멸치 액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꽃소금, 매실청, 식초, MSG,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채 썬 무에 양념을 넣어 버무려 주세요. 양념한 무에 쪽파와 참기름을 넣어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무생채를 담으면 무생채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여성 최초 조리기능장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영양만점 돌솥 영양밥부터 고소한 불고기 파전까지 한식의 진가를 알려줄